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공급의 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 우리 공급법칙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공급은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변한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줄어들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즉,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양의 관계,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을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 공급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가격 이외에도 공급량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공급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동이란 것은 무엇이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공급 변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공급이라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 기술의 발달, 두 번째,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세 번째, 공급자의 수, 네 번째,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해서 무엇이 변한다? 공급이 변하는 것을 우리 무슨 변동이라고 부른다? 공급의 변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도 마찬가지 가격 이외에 수요의 변동이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급 변동의 가격 이외에 공급의 변동에 요인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입니다. 즉,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거나 생산 요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만약에 올랐다. 그럼 생산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생산 요소라는 것은 우리 3단원에서 선생님하고 배웠어요. 바로 무엇이다? 어떤 물건을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준비물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우리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노동, 자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로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잠깐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선생님 반대로 적었네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네.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면 똑같은 생산 비용은 고정이라고 봤을 때 이제 더 적은 상품이 이것도 바뀌었나? 왜 이랬을까요?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공급량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생산 요소가 뭐라 할까요? 무엇을 만든다 할까? 자, 우리 옷을 만든다고 칩시다. 우리 요즘에 옷은요 전부 다 무엇이냐면 석유에서 이제 천연이야 이거 석유에서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요즘 합성 섬유를 많이 해요. 전부 다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데 요즘 뭐 폴리 뭐 어쩌고 다 합성 섬유에 전부 다 석유를 정제한 성분에서 이제 천을 만들고 실을 만들고 천을 만들어 옷을 만드는데요. 하면 석유 가격이 어디에 옷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옛날에 100원에 옷을 한 번 만들었다 칩시다. 100원에 한 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산비가 옛날에는 생산비가 100이었고 요거를 석유 가격인데 석유 가격이 10이면 몇 벌을 예전에는 10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산비는 똑같아. 우리가 쓸 수 있는 생산비는 100으로 똑같아요. 근데 석유 가격이 올랐어. 석유가 20으로 올랐어. 그럼 이제 몇 벌을 만드냐?
5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똑같은 생산비인데 생산비는 똑같은데 생산 요소가 올라가지고 생산 요소 석유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 그렇죠. 공급량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반대로 석유의 가격이 생산비는 100인데 석유의 가격이 5로 갔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10벌을 만들어냈던 게 아니라 이제 몇 벌은 20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동일한 생산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공급량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기존의 생산비, 똑같은 생산비로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동일한 생산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생산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의 발달인데, 자, 생산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공급자는 똑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생산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은 생산 요소는 적게 투입하고요. 내가 얻어들이는 이 수익은 많았을 때 생산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생산 요소는 많이 투입하고 하는데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적을 때 우리 생산성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다면 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된다는 것은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양의 물건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비용이 떨어져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용이 떨어진다. 즉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에 이거예요. 비용 절감이라는 얘기거든. 얘들아,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생산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자는 똑같은 가격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한다. 즉 이게 무슨 얘기가 된다? 바로 동일한 가격으로 똑같이 생산한다. 바로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된다? 시장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공급자 수의 변화입니다. 공급자 수가 기존보다 늘어났다.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했을 경우 당연히 어떻게 돼? 공급량이 증가되겠죠. 우리 학교 앞에 분식집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분식집이 하나 더 늘었다. 그럼 분식이라는 공급량이 어떻게 되다?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일부 기업이 생산을 중단한다. 공급자 수가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공급량은 어떻게 됐죠? 감소를 하게 되겠죠. 우리 학교 앞에 분식집이 3개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집이 문을 닫았다. 2개밖에 안 남게 되었다. 어떻게 돼요? 그럼 절대적인 공급량은 분식이라는 절대적인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공급자 수의 변화도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당연히 미래 상품의 가격이 오를 거다.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이 돼요.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나중에 팔면 돈이 더 될 건데 지금 지금 팔 필요가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왜? 나중에 공급하면 더 비싼 가격에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공급자는 가격이 오른 후에 상품을 판매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 상품의 가격이 하락이 될 것으로 얘기된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지금 팔아야 되잖아. 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 팔면 내가 더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증가를 하게 된다. 현재는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공급량 감소, 공급량 증가는 전부 다 현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공급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의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공급이 증가시키는 요인을 발생했을 때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동 한번 보는 거예요. 공급량이 뭐 한다?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무슨 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떨어지고요. 균형 거래량은 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말로해서 이해가 안 되면 뭐 해봐라?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라지 수요 곡선 라지 A, 공급 곡선 라지 B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건이 뭐야? 바로 공급 증가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바뀌어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해서 라지 B 다시라는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맞춰졌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렇죠. 이 균형점 라지 A와 라지 B 사이에 균형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몰 A라는 균형 가격과 스몰 B라는 균형 거래량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 균형점도 이동을 하게 되죠. 공급 곡선의 이동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바로 공급 곡선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다.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 A와 이동된 공급 곡선 B 다시 사이에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균형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 균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몰 A 다시라는 새로운 균형 가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존의 균형 가격보다는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균형 거래량도 새롭게 맞춰졌어요. 무엇이라고? 우리 B 다시라는 새로운 균형 거래량이 맞춰졌네요. 근데 보니까 균형 거래량 어떻게 했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를 했네요. 우리 이렇게 변화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 공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급이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자, 공급 곡선은 무슨 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균형 가격은 어떻게 새로운,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맞춰지게 됐고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떨어지는데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균형 거래량은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을 뭐 하는 거?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칩시다. 공급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무슨 양이 감소한다?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무슨 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때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 라지 A, 공급 곡선 라지 B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공급 곡선 라지 B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B 다시라는 새로운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때
수요 곡선 라지 A와 공급 곡선 라지 B 사이에 균형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균형 가격 스몰 a, 균형 거래량 스몰 b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 균형점이 어떻게 해서 공급 곡선이 이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새로운 공급 곡선 b 다시가 그어지게 되겠고 균형점도 새롭게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균형 가격이 A 다시라는 새로운 균형 가격이 맞춰졌는데 공급이 감소하니까 균형 가격이 어떤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 올라갔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균형 거래량을 B 다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됐다?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공급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공급 곡선은 무슨 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맞춰지는데요. 이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이때 균형 가격은 오르게 되고 반대로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균형 거래량은 내려가게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요거를 이제 두 개를 겹쳐서 보자. 수요가 공급이 증가했다 하면 공급 곡선이 무슨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오른쪽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균형 가격은 줄어들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늘어나더라. 하지만 공급이 감소됐을 경우에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균형 가격은 오르고 균형 거래량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죠?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가지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입니다, 얘들아.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장 가격은 어떤 기능을 할지 여기까지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볼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